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대전의 한 중학생이 청와대에 문화재를 기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글꽃중학교 3학년 조민기 학생인데요. 네. 문화재 기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안중근 의사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는 안중근 사건 공판 속기록 4점을 기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증된 자료를 보면은 동해를 시오브 코리아로 표기한 18세기 고지도와 조선시대 서적들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동안 수집하고 보관해온 귀중한 독립운동 자료들인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이런 기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도 조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SNS에 표했죠. 맞습니다. 또 조민기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굉장히 어른스러운데요. 네. 또 꿈도 외교관이라고 하니까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아침이 좋다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밝은 소식처럼 오늘 날씨도 좋을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랑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시야가 좋지 않네요. 이게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인지 또 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안개와 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아산, 논산 등 일부 내륙의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 있겠습니다. 전날 미세먼지가 남아 있고 스모그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대기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이 종일 나쁨, 대전과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에 들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대전과 충남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7도, 세종과 대전 1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낮아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 여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이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 또 가을을 맞아서 비대면 가을 관광지 100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우선 대전 우암사적공원이 포함이 됐고 한밭수목원 그리고 대청호 500리길 4구간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립세종수목원, 또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 그리고 공주 갑사까지 이름만 들어도 그 풍경이 그려지는 명소 중의 명소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네. 이 가을 향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되돌려서 네. 1년 전 이맘때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땐 그랬지. 1년 전 10월의 어느 날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리포터는 1년 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고작 1년이라고 하지만 네. 앞서 말씀하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그 사진만 들여다봐도 진짜 그땐 그랬지. 예전엔 이랬어. 이렇게도 추억하실 것 같아요. 뭐 코스모스 밭도 은행나무길도 애기 단풍 숲에서 그 활짝 미소 짓던 그 모습도 참 추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을 하면 추억 또 감성 이런 단어들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성 여행을 좀 떠나볼까 해요. 레트로 맛집에 다녀봤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바람 좋죠. 햇살 좋죠. 가을이 꽉 찬 이맘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시죠? 이곳으로의 추억 여행은 어떨까요? 추억이 몽글몽글, 감성 충만, 필 충만. 여기가 바로 레트로 맛집입니다.
감성, 아니 갬성이 제대로 살아있는 촉촉한 레트로 이야기 속으로 가을 여행 떠나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똑주부 큐! 대전 하면 떠오르는 갬성 여행지 바로 동구대동입니다. 하늘 가까운 동네,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대동은 대전을 찾는 이들에게 추억여행 1번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듯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 조금 올라왔다고 그냥 대전 시내가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게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동네의 골목골목을 들어가면 아주 볼거리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번엔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대전 동구 대동은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동네죠.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내려와 터를 닦고 살던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엔 벽화마을이다 또 노을 맛집이다 해서 젊은이들 사이 인증샷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한마디로 뭐다? 핫플레이스다 이거죠. 대문도 열려 있고 어머 들어갑니다. 계세요. 실례합니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머 세상에 이게 아우 이거 요란한 세숫대야인데 이거. 아니 여기는 이 집은 아주 그냥 시간이 딱 멈춰져 있는 그런 집이야. 어머 나온다. 어릴 적 이 수도가에서 재미났던 풍경 다들 기억하시죠? 어머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니 대문도 활짝 열려 있고 들어와 해서 뭐 들어와도 되는 줄 알았지. 가정집인가 봐요. 원래는 가정집이었다가 제 사무실로 썼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리포터님처럼 자꾸 들어와서 커피 한 잔씩 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카페처럼 운영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어떤 모습 펼쳐질까요? 못난이 서명제가 환영해주는 이곳 소품 하나하나 모두 직접 모은 거라고 하는데요. 할머니 집에서나 봤을 법한 여기 좀 보세요. 이 자개 거울 화장대부터 그리고 말이죠. 이 주스병 기억나시죠? 야 이걸 이제 또 보네요. 예전에도 그 예. 오렌지 주스 먹고 나면은 여기다 이렇게 물을 담아서 그렇죠. 냉장고에서 보리차 많이 끓여 먹었어요. 레트로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추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감성 여행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빠질 순 없죠. 자, 여기 대전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뷰 맛집. 주인장이 원래 인디밴드 보컬 출신이라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문화 감성 게이지 업! 악상이 바로 떠오르겠더라고요. 차도 잘 마시고 네. 구경 잘하고 갑니다. 아, 근데 아직 안 보신 데가 있는데 벌써 가시려고요? 추억여행이라고 하면 여기 안 보시면 안 되거든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가시죠. 빈티지. 묵으면 묵을수록 맛이 좋다는 와인에서 따온 말이죠. 뭐랄까 이곳은요 와인을 넘어서 추억이 아주 푹 익어있는 기억 창고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는 물건부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소품들까지 가족 박물관이지 뭐예요. 그 중에서도 제 레이더에 딱 걸린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 그렇게 요것만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다들 전교 1등 한다고 이거 사달라고. 어머 그걸 여기서 만나네. 네. 엄마도 엄마 못 가졌거든요. 초창기 이게 등골 브레이커. 그렇네. 네. 아유 제가 이거 없어가지고 전교 1등을 그냥 양보한 거예요. 아, 그분한테요? 잘 사시나 모르겠. 추억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공간. 주인장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느낌도 들고요. 그 덕에 잊고 살았던 내 추억까지 줄줄이 소환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20살 때부터 전파사를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TV나 이런 전기 제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어렵게 구했었어요. 내 소장품과 함께. 예, 같이 전시대했어요. 이래서 박물관이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구나. 네. 어머. 각자의 몫을 다하며 어디선가 잘 살아가는 친구들이 금방이라도 응답할 것 같은 추억 여행. 마치 가라앉아 있던 감정의 모래알들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와 함께 말이죠.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내 공간이다, 내 집이다.
우리 할머니 집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 편안하게 있다 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나만 네. 알고 싶은 그런 자리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제가 너무 힘들어지죠. 아, 좀 앉아서 볼까요? 야, 네. 저쪽으로는 계룡산인가 봐요. 예. 모두의 추억 잘 간직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레트로 맛집 유천동으로 갑니다. 잠깐 위치로는 여기여야 되는데. 아만 봐도 평범한 가정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집은 대관절 어떤 집이길래 담벼락도 없고 쉬어가라고 의자에 것도 모자라서 이 평상까지 자, 아무나 쉬었다 가도 돼요? 아, 네, 그럼요. 편하게 앉았다 쉬어 가셔도 되고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어머, 여기 그러면 식당이에요? 네, 식당이에요. 어머, 세상에. 제가 마침 식당을 찾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가정집이지 식당일까 갸우뚱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시죠? 아니네요. 바로 추억을 파는 식당입니다. 이건 또 뭐야? 명절 때 시골 큰 집에 가면 대식구가 모여서 식사할 때 나왔던 상이죠. 반찬도 도시락 반찬 메뉴고요. 저녁에만 잠깐 문을 여는 삼겹살집이래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다 나오는 식기들이 저 옛날에 집에서 엄마가 줬던 진짜 집밥? 이런 느낌? 맞아. 네. 그래서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아이들하고 와도 옛날 제가 썼던 거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거 그릇이 이렇게 꽃 모양도 그려져 있어서 너무 예뻐요. 바가지에 양은 그릇까지 모든 게 몽글몽글한 추억 여행의 안내자가 되는데요. 이 와중에 청춘을 과시하는 한 커플. 젊음이 좋긴 좋네요. 이 쌀쌀한 추위에 평상을 고수합니다. 자, 오빠, 평상 좋긴 하지만 이제 쌀쌀한 날씨예요. 근데 일부러 여기 상을 펴고 앉으셨네? 집 앞에서 딱 먹는 그런 분위기라 한 자리 남았다고 하길래 바로 예약해서 왔죠. 저 이거 원래 친구들이랑 한번 왔었는데 평상에 앉으려고 근데 예약 다 차가지고 그날 그냥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딱 오빠가 한 자리 남았다 해가지고 이제 사진도 꼭 찍어야 돼서 야외니까. 우와.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여기 딱 예약 잡았어. 추위도 불사할 만큼 어떤 매력이 있길래 줄을 서는 걸까요? 어머, 야, 기억들 하시죠? 저희 집에도 이거 있었어요. 이 그릇도 40년 가까이 된 그릇인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고이 간직해 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뭐예요. 삼겹살이 뭐 고기에서 고기 아니야 하실 텐데 부담 없는 가격에 추억까지 더해져서 레트로 향기가 물씬합니다. 와, 이 밥상이 보태는 그 맛이요? 물론 삼겹살만 모르는 분들 없겠지만 더 맛있다. 더 맛있어. 제가 이 그릇 잘 설거지게 하면서 안 깨고 잘 보관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옛날 추억 많이 간직하고 가세요. 아, 그럴게요. 찰칵찰칵 마음속에 간직, 내 마음속에 저장. 저는 요 보따리를 하나 더 싸고 이 뱃속으로도 저장. 네. 맛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레트로 감성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과 딱 맞아떨어지는 추억의 감성 여행. 누군가에겐 추억이자 누군가에겐 새로운 경험. 이 레트로 감성 오랫동안 지켜주세요. 네. 야, 이 바구니에 쌈채소와 파절임까지 있는 거 보니까 마침 시골 할머니 댁에 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예. 분위기 때문이라서도 그 삼겹살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양품부터 시작해서 바가지에 요 접시 밥상마저도 그 맛을 보태는 참 옛날 기억난다라는 분들 많으셨고요. 그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대동의 레트로 카페마저도 그 추억을 가득 담은 박물관 같은 소품들이 가득이었잖아요. 아,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찾았을 때 꼭 들러봐야 되는 핫한 명소라고도 하는데요. 뭐 새로운 것들 많고 세련된 것들 많지만 우리 발길이 닿고 눈길이 한 번 더 닿는 것들 바로 이런 복고 예전의 기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그 대전의 그 시내가 네. 발 아래 쫙 오. 펼쳐져 있고 거기서 또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이거야말로 감성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눈과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레트로 맛집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퀴즈 여행 안내하겠습니다. 안내하죠. 퀴즈 푸시면서 오늘도 활기찬 하루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3, 2, 1. 200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은 무엇일까요? 1번 법의 날, 2번 교정의 날, 3번 방제의 날. 네, 날날날 하니까 네. 헷갈린다 하는 분들 치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치과. 아이들 데리고 가서 네. 이거 많이 시켜주는데 부모님이 아이들 이거 치아 이거 많이 치아 시켜주잖아요. 이것 네, 맞습니다. 물론 그 뜻은 다릅니다. 아, 넉넉하게 힌트를 주시느라고. 자, 시간도 모두 썼습니다. 법의 날, 교정의 날, 방제의 날. 어떤 날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교정의 날입니다. 매년 10월 28일이죠.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와 또 재소자의 갱생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1945년 10월 28일 광복 후 일본으로부터 교정시설을 접수한 날을 기념해서 정한 날입니다. 네, 교정의 날은 2002년에 제정되는데요. 국가기념일로는 최근에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근에 지정된 국가기념일에는 과거에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주부 순서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푸실 것 같은데요. 함께 풀어보죠. 3, 2, 1.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흐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패션이나 인테리어, 대중음악 분야 등에서도 주로 사용되는데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1번 레트로, 2번 빈티지, 3번 아날로그. 네. 또 보기가 다 영어예요. 아, 네. 어렵네요. 어르신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어르신들 그거 참 좋아하시죠? 네.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비슷한데요? 다들 요즘에 트로트 열풍에 빠져 계신데 네. 트로트를 한번 이렇게 부르나요? 어머, 춤사위가 저절로 나오네요. 잠깐 맞추셨는데요. 그래서 1, 2, 3번의 보기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글쎄 어째 다 같은 것 같다 갸우뚱하실 텐데 정답 뭘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레트로였습니다. 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대로 쫓아서 하려는 성향을 이르는 말인데요. 복고주의, 복고풍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레트로는 추억이라는 뜻의 영어 레트로 스펙의 준말인데요. 이렇게 레트로 경향이 확장되면서 최근에는 뉴트로, 힙트로 새로운 개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앞서 무슨 노래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하신 그냥 것 나오는 같은데. 대로 걸렸어요. 네, 예. 다음 문제는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주세요. 3, 2, 1. 자전거 운행 시 음주 운전은 불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골라주세요. 네. 뭐 자전거는 상황에 따라 그냥 타도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음주까지 하고 타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법적으로 좀 제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보행자하고 부딪혀도 네. 보행자가 또 크게 어우. 다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아찔한데요? 내가 말이에요. 차도 아니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말라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때 범칙금 3만 원, 또 음주 측정 거부 시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네. 불법이었습니다. 네. 예. 또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금지된다고 하고요. 특히 전동 킥보드는 일반 승용차와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농가들 수확하느라 참 바쁠 때인데요. 또 가을 제철 맞을 과일이 아주 풍성할 때죠.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풀어보세요. 3, 2, 1. 모양은 길고 또 큰 배와 비슷하지만 겉이 울퉁불퉁한 것이 특징인데요. 시고 떫어서 먹기에는 좋지 않지만 기관지염의 약용으로 쓰이는 이것은 뭘까요? 1번 석류, 2번 살구, 3번 모바. 네, 울퉁불퉁 못생겼지만 향은 정말 좋잖아요. 뭐가 정답일까요?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랬어요? 뭐가 예. 정답일까요? 네. 예. 저희가 오늘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왜 예. 이럴까요? 뭐가 네. 정답일까요, 정말? 예. 네, 보기로 석류와 살구, 모가 드렸습니다. 그 향이 참 진해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택시 안에도 아버지 자동차 안에 네. 늘상 있었던 이거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모과였습니다. 울퉁불퉁 못생긴 것과는 달리 뛰어난 향과 또 효과를 지닌 과실인데요. 위장을 튼튼하게 해서 소화를 돕고요. 또 기관지염 증세를 완화하고 신경통이나 근육통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이 무과는 맛이 시고 떫어서 생으로 먹기는 어렵지만 편이라든지 네. 정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3, 2, 1. 다음 중 새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1번 새침대기, 2번 새침대기. 네. 발음은 같은데 네. 쓰는 게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골라주세요. 발음은 같은데 네. 예. 또 이게 연상되는 게 있네요. 네, 네. 정답이 보이는데 연상되는 게 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길거리에서 네. 나올 줄 알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번데기. 번데기. 이거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번데기. 번데기.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말이죠. 네. 예, 제가 왜 번데기라고 했을까요? 고르라고 번데기. 한다면 저는 항상 늘상 써오던 예. 요쪽으로 기우는데 말씀대로라면 2번을 골라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야, 이거 시간 다 궁금한데요. 됐네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새침대기 요렇게 씁니다. 새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요. 그런 성질을 지닌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대기가 붙은 단어죠. 새침대기로 발음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새침대기는 틀린 표기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그땐 그랬지 1년 전 10월 어느 날입니다. 작년 가을에 찍었던 사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예. 자, 사람은 7,300번 정도 잠을 자야 어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번만 자도 어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예, 바로 누에입니다. 누에. 예, 그래서 사잠오령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 이 청주에 가면 이 누에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몸에서 고운 실을 뽑습니다. 거미냐고요? 아니, 누에입니다. 우리에게 명주실을 선물하던 누에가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건강식품으로 의료용 소재로 변신하며
무궁무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누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엿볼 수 있는 잠사 박물관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뽕잎을 먹으면 비단을 토하는 벌레,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누에입니다. 이 작은 누에에서 고운 비단실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는 누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에 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시죠. 교육도시 청주입니다. 청주에 누에와 관련된 이색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누에에 관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여기는 한국잠사박물관입니다. 잠사박물관이요? 네. 아, 그러면 그 잠자리 박물관인가요? 저 누에 박물관 온 건데. 네, 여기가 한국잠사박물관이 누에 박물관이 맞습니다. 잠사가 누에에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거든요.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잘 왔네요. 이 누에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았거든요. 네, 바로 여기가 맞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시죠. 네. 잠사란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명주실을 얻는 일. 잠사박물관이 곧 누에 박물관인 건데요. 누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한국 잠사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 박물관은 1995년에 처음으로 개관을 하였고요. 그때의 명칭은 잠사문화박물관이었습니다. 그 후 2004년에 현재 이곳으로 확장 이전하였고 명칭을 한국잠사박물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잠업 관련 전문 박물관으로서 우리나라 양잠 산업이 걸어온 과거의 발자취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누에 관련 체험학습 등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누에 전문 박물관인데요. 1층에는 기획전시관과 잠상미래관, 농경문화관이 있어 말 그대로 잠사문화의 역사를 두루 살필 수 있답니다. 이곳 박물관에 오면은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우리 잠사박물관에 오시면 실을 만드는 곤충 누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고요. 또 누에가 만들어낸 누에 고치를 이용해서 실도 뽑아보고 또 소중한 기념품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세요. 먼저 체험용 얼레를 이용한 실뽑기 체험입니다. 누에고치인가요? 삶은 누에고치고요. 이렇게 물속에 담가놓은 거고요. 컵을 들어서 안을 보시면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게 비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실을 다 뽑고 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아볼 수 있으세요. 본격적으로 실뽑기 체험을 시작합니다. 얼레의 막대 부분을 이용해 삶은 누에고치를 건져냅니다. 체험용 얼레에 실을 감아준 뒤 계속해서 얼레를 돌리며 누에고치로부터 실을 뽑아줍니다. 작은 누에고치에서 실이 계속 뽑혀 나오네요. 진짜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도대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궁금해요. 뭐죠?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번데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번데기예요. 네. 사실 뭐 마트에 가면 통조림에도 있고 간식으로도 많이 먹는데요. 누에고치 안에는 이런 번데기가 있고 사람이 먹는 번데기는 바로 여기 있는 누에가 변한 누에 번데기를 먹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간식 번데기 바로 너였구나. 이번에는 누에고치를 이용한 목걸이 만들기 체험입니다. 실과 장신용 큐빅,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누에고치 목걸이. 우리나라 누에 문화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 문화관도 있네요. 누에를 이용한 다양한 의상과 장신구들을 통해 누에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곳이죠. 제가 오늘 누에에 관한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전시실도 둘러보니까 누에가 참 고마운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에는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과거에도 중요한 존재였지만 앞으로 미래엔 더욱더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에 참 중요합니다. 최근 잠사 산업의 가치를 알리고 향후 100년의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대한잠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입니다. 누에 산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고요. 올해는 우리나라 누에 산업을 이끌어온 대한잠사회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네요. 일제강점기인 1920년 10월 15일 조선잠사회가 창립되었고 해방 후 미 군정시대에
1946년 농림분야 사단법인 1호로 허가되면서 조선잠사회가 재창립되었습니다. 1946년 조선잠사회를 대한잠사회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마을 권장실이라는 곳인데요. 정부가 누에 산업을 권장하던 1970년대 자료와 사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양잠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업을 권장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1976년 잠사 산업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0%, 농산물 총 수출액의 약 50%까지 차지할 정도로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요. 농촌 근대화의 주인공이자 농가의 희망이었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코디네이션 37농가가 있습니다. 누에 산업은 과거에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식품으로서 양잠 산업의 활로가 개척됐고요. 새로운 의약, 산업용 소재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누에가 과거에는 입는 산업이었으면 지금 현재는 먹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혈당 강화 도움 물질이 있는 DNJ 성분이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치매 개선 효과와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홍잠을 또 개발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의학 소재 분야에 뛰어난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는 누에. 최고의 옷감인 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기능 보조식품과 화장품 원료, 인공고막 등의 의약품에 사용되며 새로운 산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잠사 박물관도 둘러보고 또 대한잠사회 분들도 만나보니 이 누에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에 산업은 새로운 산업의 아이콘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누에 체험 학습을 통한 아이들을 하고 친근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누에가 우리의 미래다! 예로부터 하늘이 내린 벌레라 해서 천충이라 불리는 누에. 오랜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최근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건강식품으로 의료용 소재로 변신하며 무궁무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답니다. 네, 이 하늘이 내려준 고마운 존재 인정합니다. 비단옷 입게 해주죠. 예, 먹을 수 있게 해주죠. 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근간이 돼주기도 했죠. 예, 정말 고마운 존재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에게는 이 누에가 좀 생소한 곤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청주 잠사박물관에 가시면 체험도 할 수 있고 잠사 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보는,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요즘에 이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동 인권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땅히 지켜져야 할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이제서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게 어른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긴 한데요. 100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Save the Children인데요. 오늘은 Save the Children 서부지부 심해설 팀장과 함께 아동 인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몸담고 계신 Save the Children 네.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 서부지부에서 일하는 심혜설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올해 101주년이 됐고요. 1919년에 영국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동의 생존 및 보호, 발달 및 참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들을 다 초월해서 전 세계 28개국에서 12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코리아의 활동은 1953년인 한국 전쟁 직후인
그 부분에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스웨덴에서 한국으로부터의 구호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이 시작되었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많은 NGO 단체들이 있지만 세 가지의 차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됐다라는 전통성이 있고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30년 만에 실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하게 됐다라는 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네, 예, 이제 변모했군요. 바뀌었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인종, 종교, 국적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힘쓰는 곳이잖아요. 벌써 그 역사가 100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 첫 시작이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영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되었는데요. 에글렌타임 제비라는 여사님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1919년에 영국의 당시에서는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에글렌타임 잼 여사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해당 당시에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 있는 아동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실은 그 재판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유죄를 선고받으셨고요. 그때 벌금으로 한 5파운드 정도를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때 기소됐던 검사께서 그 5파운드를 기부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부터 그 저희의 그 세이브 더 칠드런 공식 펀드가 런칭이 되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잼 여사는 지금 1923년에 지금 너무들 잘 알고 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모태가 되는 아동 권리 선언문을 5개 조항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2개 조항이 모태가 된 그런 아동 권리에 굉장히 전통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세이브 더 칠드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해마다 마라톤 행사를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네. 마라톤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들었는데 네. 이 국제 어린이의 마라톤 네. 어떤 의미의 행사일까요? 네, 국제 어린이 마라톤은 코리아에서 올해 10주년이 되는 또 뜻깊은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아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참여형 기부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가비가 10,000원이 들어가기는 하나 이 참가비는 행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국내 사업 국제 사업에 아동을 돕는 기부금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 아동들이 달리는 마라톤 코스이기 때문에 4.2195km인 미니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달리면서 아동 권리를 체험하고 아동 권리가 박탈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마라톤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뭐 일명 런택트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마라톤 어떻게 개최가 되는 건가요? 네, 올해는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런택트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요즘 온택트 시대잖아요. 네. 온택트 시대에 달리다, 런을 붙여서 런택트 시대로 이제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신청을 받고 나서 참가자분들한테 기념품과 티셔츠가 포함되어 있는 굿즈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럼 그 분들께서는 저희가 개발한 런택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직접 지난주인 금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3일 행사였었거든요. 네. 그때 앱 다운로드 하신 거를 통해서 4km를 각자의 공간에서 달리는 거였는데요. 그 공간이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km마다 저희가 인증, 알림음이 뜨면 이러한 포토카드를 가지고 같이 인증을 하고 세계에 사망하는 아이들의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걸 했었고요.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 때는 늘 부스를 통해서 권리 체험을 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네. 아동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키트를 저희가 별도로 같이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 네. 아동 인권을 위해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또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것들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전적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아동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사업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이라든가 위험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라든가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뭐 난민 아동이라든가 이주 배경 아동이라든가
장애 아동들, 그다음에 농어촌 아동이라든가 아동들 중에서도 조금 권리가 더 박탈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동 권리에 대해서 모든 성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통해서 아동 권리를 많이 알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옹호 활동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마라톤이라든가 뭐 영화제, 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아동들에 대한 놀 권리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유엔에서 한국에서 공고사항을 내렸던 부분이 한국 아동들 놀게 하라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놀이공간 구성이라든가 이 놀이공간 구성도 아동들 참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구성하게 되는 그런 활동까지 인식 개선 활동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요즘 아동 학대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천안이라든가 지금 경남 창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동 학대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 2017년도와 2018년도 자료를 좀 분석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살해 신고 건수는 3만 건 정도 됐었고요. 2018년도에는 3만 3천 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살해 판단이라는 거는 이게 학대로 판단을 하는 것과 아닌 것과에 대한 부분인데 2017년도는 2만 2천 건, 2018년도는 2만 4천 건으로 계속 증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보실 것은 피해 아동 발견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경각심과 민감성을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년도에는 2.6% 정도였고 18년도에는 2.9%였는데 옆에 표를 보시면 대전과 충남의 저희 해당 지역사회에서는 2017년, 2018년도가 어떤 건지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저히 전국 대비 좀 피해 아동률을 보면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가 좀 저희 지역에는 들어가 있고요. 아동들 연령별로 학대에 대해서 어느 아동들이 가장 높냐라고 봤을 때 10세에서 15세 연령들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아동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냐라고 봤을 때 1순위가 부모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2순위가 대리 양육자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에는 여러 가지 정서학대, 신체학대, 뭐 방임, 성학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복 학대가 가장 높습니다. 하나 때린다라고 해서 다른 학대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정서학대라든가 방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라는 게 있던데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는 저희가 작년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공식적으로 캠페인을 하나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소유물로 보는 어른들의 태도를 아동들을 누군가의 소유물로 보는 어른들의 태도를 시선을 좀 바로잡고자 아이들의 마음을 직접 그림으로 한번 마련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상처받았던 말 100가지를 주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게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예, 그다음에 뭐 내 말이 맞으니까 말 들어. 뭐 계속 그러면 무서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네. 뭐 이제 이런 말처럼 실은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런 말들이 욕설이 아니고 되게 흔하게들 네. 자연스럽게들 쓴다라고 할 수도 예.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말로 인해서 아이들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결국에는 정서학대의 일환으로 되고 있고요. 세이브 더 칠드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럼 이런 말 대신 어떤 말로 지금 표현을 해서 할 수 있을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네. 많이 본다면 어른들이 반성을 네. 많이 하겠어요. 네. 뭐 이런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대처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동 권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대도 제로로 만들고 아동 권리를 좀 계속 높이려고 하면 저는 늘 3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동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내 자식
내 거, 네. 내 아이들이라고 하는 소유물로 보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거대로 다 해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동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들 그러실 텐데 내 자식, 내 아이들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훈육 방법으로 물론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요. 네, 그래서 올바른 훈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벌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훈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상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를 보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단기적인 문제인 지금 해당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네. 급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걸로들 많이 시도들을 하세요. 네. 예를 들어 생각 의자라든가 저지한다라든가 네.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정서나 정서학대 일환도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좀 멀리 보고 20세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올바른 인성으로 자랄 수 있게 하려면 내가 하나하나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존중하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긍정적 훈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고 결국에 방법으로는 따뜻한 안정감과 정확한 정보를 주고 아이들 발달과 눈높이 그리고 기질에 맞춰서 또 대해야 된다라고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법적인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요즘 이제 최근 국회 마지막 통과문을 앞두고 있는 게 지금 징계권 삭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체벌금지법이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동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네.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세이브 더 칠드런 심혜설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벌써부터 맑은 공기가 그립습니다. 전날 미세먼지가 남아있고 스모그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대기 상황이 좋지 못한데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종이 종일 나쁨, 대전과 충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에 들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대전과 충남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내시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7도, 세종과 대전 1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그땐 그랬지 1년 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336번님, 작년 가을 손자 운동회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운동회도 열리지 않는다고 아쉽네요. 하네요. 예. 7924번님, 작년엔 아이들 독감 맞으러 갈 때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갔어요. 같이 가니 울지도 않고 다들 잘 맞았는데 올해는 마스크 안 쓰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아이들이 참 안쓰럽습니다. 네. 9685번님, 작년 이맘때 에어쇼 관람하고 참 재밌었어요. 아들도 좋아했는데 올해는 이런 큰 행사 가기 힘들어서 아들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네. 아이들이 더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0180번님, 진짜로 추억이로군요. 작년에 친정 아버지와 함께 부여 여행길을 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행복하고 기운 충만했건만 참 그리운 추억이네요. 아쉬운 마음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요. 불과 1년 전인데. 네. 7471번님, 1년 전 10월은 딸과 함께 단풍, 억새 구경도 하고 사진도 마음껏 찍었습니다. 또 고향도 자주 가곤 했었는데 올해는 너무나 다른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사진이. 네. 0587번님, 작년 이맘때 한바수 먹은 나들이 단풍 산매경에 빠진 사총사들. 올해 가기 전 그때 추억 속으로 풍덩 빠져봅니다. 다시 이렇게 놀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와야죠. 네. 예.
0069번님, 작년에 제주 여행도 가고 아빠와 금산 인근에 낚시도 가고 하던 게 그립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웠던 추억 한번 돌아보고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보내주셨는데 다들 이렇게 마스크 쓴 사진이 없었어요. 네. 예, 하루빨리 예, 이런 사진 다시 찍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을이면 그 멋을 더하는 곳 충남 부여로 떠납니다. 육지와 강을 넘나드는 수륙양용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낙화암과 고란사를 둘러보고요. 은빛 물결이 장관인 백마강 억새단지까지 찾아가 봅니다. 부여로 떠나는 이색 투어 내일 날 따라 와요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한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네. 가물가물해졌는데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큰 축제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네. 바로 안녕 축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성구 어운동에서 펼쳐지는 마을 축제인데요. 온라인에서는 어제부터 축제가 시작되고 오프라인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어운동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네.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간만에 이웃의 향기를 느껴보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백제의 햅쌀 떡국과 멸치맛 쌀국수, 적벽한 비밀의 섬 지코센터의 숙박권, 3대 정성 주식회사 신진수산의 맛김 선물 세트, 친환경 도자기 젠 한국의 선물 교환권, 생명을 살리는 연구소 기업 최마의 에어맥 마스크를 드립니다.